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어떤 변동이 생겼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누적 수익률은 현재 1위 팀부터 나오고 있죠.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110.2%의 수익률 달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69%대, 그리고 호텔신라는 30%대, 오이솔루션은 1%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대림산업과 이노션은 각각 1%, 3%의 지금 손실이 나고 있긴 한데 모두 보유 관점 현재 유효합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2위 팀인데 이창원, 오창록 차장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벌써 61%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코엘패션, AJ렌터카, DSR제강, 오텍, KT서브마린까지 전 종목이 골고루 수익이 나고 있고요. DSR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9.9%까지 수익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위 팀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은 2%대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새로 매수한 기가레인, G3BNT, 지금 기가레인은 소폭 수익이 났는데 G3BNT가 수익이 거의 마이너스 8%가 지금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낙폭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역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자,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스타팀 오늘 함께하는 분들이고요.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19%대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가 14%의 마이너스, 그리고 코데지 컴바인이 마이너스 2%대, 미톤이 마이너스 1%대, 하지만 웰크롬과 롯데하이마트가 좋은 수익률로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팀입니다.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많이 저조하네요. 마이너스 53%대입니다. 종목별 수익입니다. 비즈니스온, OCI, 삼성 SDS, 한전기술, LG하우시스까지 총 5종목 담고 있는데 모두 보유 관점이고요. 수익 나는 종목도 보이는데 지금 삼성 SDS, LG하우시스는 마이너스 5%, 8%대로 손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수익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오늘 함께하는 최명성 소장 이화공영이 여전히 매도를 하긴 했지만 누적 수익에서 25%대고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가 4위,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3위,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래닛 2위,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69%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신규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하림, 서산, 중앙백신, SK증권, 이화공영, 미투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카프로, CJ오쇼핑, 한전기술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잠시 뒤에 진행이 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룰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자,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 요일별로 두 분이 한 팀을 이뤄서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총 10분이 함께하고요. 출연 요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신규 종목을 제시합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종목들을 자유롭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 이 참여자들이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하단의 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시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부터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이 낙폭이 커졌기 때문에 먼저 1.28% 살짝 짚어드리고요. 코스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6.1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락 반전 됐습니다.
코스피 역시 상승권역에서 지금 하락으로 반전이 됐고요. 저희 방송 시작한 지 딱 43분 됐는데 방송 시작할 때는 0.2% 정도의 상승이었는데 지금 0.2%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장 하락장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2478, 2480선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꺾이면서 2450포인트대까지 흘러내려오는 모습, 전형적인 하락장의 그래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팝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는데 개인이 1339억 원 사고요. 기관은 1132억 원, 외국인은 579억 원 각각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1.2%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50선 무너졌고요. 일주 흐름들 바로 체크하도록 하죠. 862포인트대부터 845까지 쭉 빠져내려오는데 특히나 2시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1%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수급 주체 변동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변동은 없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임에도 여전하고요. 개인은 매수합니다. 개인은 462억 원 사고요. 기관은 119억 원 팔고 외국인은 366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여전히 원화는 약세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이 조금 주춤하네요. 1078원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오늘 시장도 재미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 좀 짚어주시고요. 남은 장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제 대사를 알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재미없다보다 조금 더 기분 나쁜 흐름들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던 모습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 채 오히려, 우후장으로 들어오면서 낙폭을 하락시킨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이 그만큼 경계감이 뚜렷하고 자신감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고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 증시는 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좀 더 매물이 늘어나는 국면이라는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어떤 신흥국 시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특징들, 특히 거기다가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이 같이 시장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이란 핵협정 관련된 탈퇴 우려 같은 경우도 일단 5월 12일 날이 시한이긴 하지만은 5월 8일,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어떤 유가 상승과 함께 지정학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히려 어떤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의 변수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쪽도 일단 개최지를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왔다가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과의 눈치 보기가 계속 같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국면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영향들이 좀 더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남북 경협주가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던 낙폭 과대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주가 반등 시도를 좀 갖추는가 했더니만 오히려 지금 부분에는 둘 다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안 좋은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시장 흐름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시장의 팽배해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경계감, 우려감, 눈치 보기 이런 쪽에 대한 단어로 결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들은 일단 지난주에부터도 강조드렸듯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낙폭이 좀 진행됐거나 아니면 이 정도쯤은 조정이 충분히 왔기 때문에 사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포트폴리오 압축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압축 대응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쉽진 않고 재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종목들, 업종들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은데 어떤 업종들의 종목들이 그나마 좀 재밌을까요? 예, 그래도 애플 관련주와 이어지는 시각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미국 시장에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가
오히려 좀 더 분위기를 맞춰가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4분기 실적이 잘 발표가 됐고 또 하나 워렌 버핏이 7,500만 주를 매입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지다 보니까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애플 관련주나 이 IT 관련된 섹터들은 그렇게 비슷한 시각 쪽에서 기대감이 높지가 않았었는데 오히려 우려 대비 양호하다는 시각이 이어지면서 특히 애플이 만약에 하반기 보통 가을 쪽에 많이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은 2,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주와 수주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빠른 실적에 대한 변화도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LG이노텍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1, 4분기 실적은 안 좋게 발표했고 이를 앞서 말씀드렸던 신모델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쯤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이노텍 그리고 애플 관련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슈퍼듀오 매치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윤병호 스타 최명성 소장이고요. 5종목 지금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한 종목은 매도 처리가 지금 롯데 하이마트는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는데 한 종목씩 저희가 리뷰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을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스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한 분 한 분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최명성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신바이오부터 가볼까요? 네, 제가 그 포트에 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 좀 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께 흔들리지 마시고 이게 코스닥이 좀 안 좋고 장이 흔들릴 때는 웬만한 종목들이 한 3%에서 5% 정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포트에 일신바이오를 들고 있는데요. 일신바이오는 그 생명공학의 연구 및 식품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제약업체의 생산 연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초저온 냉동고와 동결 건조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회사 매출도 너무 좋고 영업도 양호합니다. 또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이번에 한 달 전까지는 계속 바이오 제약 시장이 됐는데 바이오 제약 회사의 약 80%의 그 냉동고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좀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전에 이 시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바이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무너지면서 이 종목도 같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을 보면은 바닥을 좀 잘 다지고요. 현재 2,6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오전에 좀 상승 추세였는데 지금 좀 하락하는데 지금 코스닥 종합지수가 많이 좀 빠져서 그렇고요. 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 다진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냥 들고 계속 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웰크론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종목은 이제 미세먼지와 또 이제 그 황사 때문에 충분히 올해 크게 갈 수 있다. 그런 논리로 폈는데 그 논리보다는 이제 그 DMZ 평화공원의 방탄복, 그러니까 지뢰를 제거할 때 방탄복 납품업체로 해서 이번에 단기간에 한 40~50%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고기능 극세사 섬유를 위한 침구 섬유 제품도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 그 대북주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좀 이번에 그 4월, 5월 달에 4월, 5월 달에 지금 황사 미세먼지가 아직 거의 한 번도 안 왔죠. 3번 왔는데 지나갔고 앞으로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또 대북 관련주가 움직이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4,000원이나 4,200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 좀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이 코데즈 컴바인인데요. 이 종목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좀 움직임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이제 여성 캐주얼 의류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이제 패션 사업 업체인데요.
그 코데지 컴바인이라는 상품 메이커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전년 대비 150%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트상 보시면 분명히 이제 그 세력이랄까요?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3번 크게 들으면서 갈 때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있고 2주 정도 북한 관련주만 가고 있고 사실 뭐 개별주라든가 제약 바이오는 사실상 뭐 전멸이거든요. 그래서 가지 않고 있는데 이제 북한 관련주가 좀 조정을 줄 때는 다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려 봅니다. 그래서 세 종목은 좀 흔들지 마시고 웰크론 빼놓고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두 종목 꾸준히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다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코데지 컴바인까지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웰크론이 지금 최근에 좀 내려오는데 이 종목을 그냥 조금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은? 저는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지금이 현재 4,450원인데요. 4,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일단은 아직 뭡니까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도 끝나지 않았고 또 평화공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좀 4,000원만 깨지 않으면 좀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까지는 아직 10% 이상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윤병호 스타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와 미투온이 있는데 이 두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롯데하이마트는 참 아쉽지만요. 예. 제가 이제 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뭐 중장기적인 투자 차원보다는 그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진짜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뭐 완전히 확보됐고요. 예. 점점 더 올라갈 텐데 이 조정받는 구간을 제가 조금 견디기가 어려워서 좀 빠른 종목으로 역시 우량주이면서 상당히 그 미래 가치가 높은 종목으로 해서 성장주로 제가 한 종목을 가져오는 바람에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업 중심으로 지금 실적 개선세에 탄력이 붙어 있고요. 롯데하이마트 지난번에 그 중고 가전 보상 판매 그거에 대한 실적도 7월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전혀 문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그냥 바이앤홀딩 가셔도 얼마든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미토는 이제 제가 그냥 보유로 가지고 가는 종목인데 최근에 뭐 파라다이스에 피인수된다라는 어떤 루머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동부가 최초 그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세가삼이라고 지금 발음은 좀 어려운데요. 글로벌 그 소셜 카지노 게임 전문 기업 미톤과 손을 잡고 아시아 소셜 카지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도 전체 실적은 감소했지만 4분기부터 실적이 급증을 하고요. 홍콩의 소셜 카지노 게임사 럭키젠 인수해서 미투젠으로 상호를 바꿔서 그 미래에셋 배우를 주관사로 선택을 해서 선적을 해서 상장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외국계 기업을 국내 기업이 인수해서 우리 시장에 그 상장하는 거는 미투젠이 처음이라고 하죠. 요거 그 가상현실 게임 아주 짜릿합니다. 우리 투자자님들 한번 가셔서 한번 그 게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중독성도 상당히 높고요.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된 게임 시장을 이끌어갈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린 거니까 계속 바이앤홀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호 스타께서 이제 굉장히 짜릿하고 중독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성이 좋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정고지를 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할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종목 함께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10종목입니다. 자, 하림, 서산, 중앙백신, SK증권, 이화공영, 미투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카프로, CJ홈쇼핑, 한전기술까지 오늘 함께하도록 하죠. 자, 먼저 최병성 소장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 소장님. 제가 그 하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림이 추천 대비 이제 바닥권에서 한 10%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림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닭고기 브랜드의 대표적인 업체죠. 그래서 하림 닭고기, 하림 사료 등의 브랜드를 가진 이제 국내 1위 생산업체입니다. 정란의 생산부터 이제 부화나 사료 생산, 또 사육 및 가공, 유통까지 수직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요즘 더위가 오는데요. 초복, 중복, 말복, 그 삼복 더위도 남아 있고 요즘 그 사드가 이제 풀리면서
중국 유커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이제 한 절반 이상은 들어오고요. 그 작년에 보면 이제 사드가 나오기 전에 하림 그 삼계탕이 많이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50% 100% 갑자기 그 상승한 효과가 있었는데요. 하림이 현재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시면요. 현재 여기 이 라인에서 이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1차 들어오고 2차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요즘 좀 장이 안 좋아서 임시 좀 조정일 뿐이지 앞으로 이제 5월, 6월, 7월, 8월까지 계속 이제 늦대 이제 더위가 있으면서 삼계탕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제 중국 유코들의 관광과 또 수출권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4,500원을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한두 달 정도 들고 가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하림 주식 안 올라가면 계속 삼계탕을 좀 많이 드시면서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서산인데요. 서산은 시멘트를 주요 원재료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사업 부문은 이제 콘크리트 제품, 제조,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주요 제품은 이제 한정 관련주라든가 통신회사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산은 제가 방송에 나와서 거의 한 달 넘게 3번 넘게 계속 강조를 했죠. 이 종목은 제2의 이화공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추천 대비 80%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포트에 있는 종목보다 이렇게 그 일반 다수 종목 가져온 종목이 수익률이 좋아서 참 저도 좀 죄송스러운데 서산은 이제 그 6월달 선거 때까지 그 4대강 테마주에서 영산강 테마주와 엮일 수 있고요. 또 새만금 테마주도 엮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그 남북관계에 있어서 또 건설주에서 DMZ 평화공은 뭐 건설주 수혜주자에서 상승 추세인데 이 종목도 현재 바닥 대비 80% 올라왔다가 조정주고 현재 한 6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요. 6,000원을 깨지 않으면 6,000원을 지지하면 계속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중앙백신입니다. 중앙백신. 중앙백신은 동물약품 이제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동물 백신의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료 첨가제, 구충제 등의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차트 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서 이분 한 달 전에 와서 4월, 5월, 6월 달에 이제 구제역 이제 개나 아니 닭이나 뭐 돼지, 소 구제역이 오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제약을 판매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는데 18,000원에서 이제 추천한 가격이 26,000원, 거의 한 40%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있는 것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장중 6%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이미 목표가는 넘어섰지만 23,000원을 1차 23,000원, 2차 22,000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종목은 SK증권입니다. 제가 사실 그 현대산업을 추천했는데 현재 20% 정도 상승하다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현대산업도 사실 그 북한 그 파주 쪽에 땅이 많아서 지금 제대로 갔으면 50% 정도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수하신 분은 축하를 드리고요. 6월 10일 날 풀리는데 계속 뭐 그때까지 들고 가시면서 그 외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추천주 새로 가지고 온 종목이 SK증권인데요. SK증권은 SK그룹의 금융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매, 투자 중개, 투자 자문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홍콩에 진출해서 부동산과 재무 관련 자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작년 매출 단기 순이익이 79%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이 310억이 났는데 작년 대비 약 295%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현재 그 외국인이 계속 매수가 2주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그 바닥권에서 아주 현재 한 6개월 바닥을 잘 다지고 이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 며칠 전에 유한타 증권에서 증권주 한 5종목이 상승했는데 좀 오늘 장이 좀 안 좋네요. 그래서 약간 눌렸는데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또 북한과 미국과 우리나라 그 관계만 좋아지면 충분히 이 종목도 1,400원에서 전고점 대비 1,9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시작이니까 차분히 들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이하공영인데요. 이하공영은 이제 1956년에 설립된 역사가 60년 된 회사입니다. 건축과 토목, 전기, 소방, 이제 정수처리장 시설이 있는데 회사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닥권에서 추천해서 장중 한 60% 갔다가
이제 수익률 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 2주 정도 계속 하락을 하길래 일단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왔는데 그 사이 약 20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저와 윤병호 대표님이 출연해서 뭐 날아간 종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뭐 3번이나 빠지고 이 종목 한 종목만 들고 있어도 200% 수익이 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 축하를 드리고요. 일단 정확하게 1차 11,000원, 2차 10,000원을 이제 깨지면 무조건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그 4대강 테마도 남아있고요. 6월달 선거 관련해서 4대강 테마도 남아있고, 아직 그 북한 관련해서 또 건설업체 그 요즘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가 좋으니까 1차 11,000원, 2차 10,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5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종목 짚어주셨는데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기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2차로 잡아주셨잖아요. 네네. 신규 종목 매수 관점은 아니라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이제 일단 제가 워낙 수익률이 많이 나서 또 이번에 그 북한 관련해서 더 갈 수 있었거든요. 아직 선거도 남아있어. 그래서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만 제가 AS 겸 이제 더 이 자리에서 상승하면 계속 들고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1차 11,000원, 2차 10,000원 선에서 전부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그렇다면 단기 수익을 내기 가장 매력적인 조건의 종목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SK증권으로 가야죠. SK증권? 가장 바닥에서 들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힌트를 좀 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병호 스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롯데 하이마트 그 좋은 종목을 버리고도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새로 편입하기 위해서 진짜 더 뜨거운 종목을 가져왔어요. 시장에서도 뜨겁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지금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아주 워낙 단기 급락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위기는 또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의 그 이슈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지 어떤 뭐 기업에서 뭐 시장을 속이려고 이게 분식이나 아니면은 뭐 실적을 부풀리거나 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도적인 문제다라고 보고 아마도 그 유권 해석에 따라서 바로 원위치 될 수 있는 종목, 뜨거운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우선 이제 목표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0만 원 과감하게 제가 불렀습니다.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좀 더 밑에 29만 9천 원까지 제가 손절가를 드리고 중장기 차원에서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기업은 2011년도 11년에 설립된 삼성그룹 계열사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주유주주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주주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또 문제가 됐었던 것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고평가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또 뜨거운 그런 이슈를 또 일으키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가 처음에 여기 출연을 할 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편입을 안 하고 그냥 추천만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중장기 차원에서 단기도 좋고 수익도 좋고 장기도 좋고 그렇게 좋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종목을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회사 중에 그 신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기업이 뭐냐면은 바이오 에피스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어떤 속이고 기업 가치를 더 높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잘못된, 다시 한번 손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금감원에서도 지금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다시 해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삼성그룹의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 삼성전자 분할과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좀 우리 전체 시장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아무튼 저한테는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다시 매수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주봉으로 봐야 이게 판단이 돼요. 지금 60선에서 쭉 음봉을 달고 주봉에서 다시 양봉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29만 9천 원은
꼭 지켜주시고요. 손절가 중장기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카프로, 카프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벤젠 화합물에서 그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 락탐을 이렇게 분리해내면은요, 거기 남는 게 유한비료라고, 그게 남습니다. 그게 이제 부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유한비료가 또, 하나의 그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한 70% 이상을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프로락탐의 그 수요가 지금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아마 그게 2000년대 초반 정도의 그런 수요를 아마도 인도나 중국 쪽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업의 가장 큰 문제였었던 경영권 분쟁 문제, 그것도 제가 카프로를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켜와 보면서 그 경영권 분쟁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여러 번 생겼었는데 가장 안전하게 그 경영이 됐었던 분쟁이 없어지고 평화로울 때가 효성 측 관계자가 대표이사를 맡을 때였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효성 측에서 대표이사가 선임이 돼서 아주 그 안정적인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기업 가치 이런 거 무조건 좋습니다만은 부가적으로 또 덤으로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비료 생산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북 경협이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북한의 그 비료 지원 문제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상당한 부가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프로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CJ 오쇼핑인데 CJ 오쇼핑 역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CJ ENM과의 그 합병을 통해서 상당한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수급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뭐 전혀 밀리지 않고요. 상당히 그 좋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7월 1일 날 합병이 되죠. 그때 합병됐었을 때 어떤 그 시너지 효과, 합병될 때 이제 거래 정지되는 부분, 그 부분을 불안해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전 KPS를 추천드렸다가 다시 또 이제 한전 기술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요 종목, 한전 기술. 한국전력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그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한다고 했었을 때 그 일은 누가 하느냐? 한전 기술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리죠. 유지 관리. 그런 부분에서 물론 막 한전 KPS도 잘 갈 거고 한전 기술도 더 잘 갈 거고 그러나 한전 기술 쪽이 조금 탄력성이 좀 있으니까 요거는 좀 손이 좀 빠르신 분들. 그러나 이거는 중장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대북 그 경제 협력 부분에 지금 뭐 철도가 지금 많이 뜨고 있죠. 그 다음에 뜨는 쪽이 섹터가 전기 쪽입니다. 전기 쪽이라서 그쪽도 북한에도 어차피 원자력 기술을 아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까지 개발을 했으니까요. 그걸 좀 좋은 쪽으로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해서 또 이어진다라면은 한전 기술도 예상 외에 아주 폭발적인 그러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섯 종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오늘 종목 편입은 그렇다면 롯데하이마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바뀌는 겁니까? 지금 가격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합니까?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일 아침 시초가로 제가 내일 아침 시초가요? 시초가에 좀 빠져도 매수합니까? 빠지면 더 좋죠. 빠질 때 좋다, 매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정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문자 상담 외에도 조금 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윤병호 스타 검색창에서 톡스타 검색 뒤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섯 종목이고요. 롯데하이마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일 시초가에 신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종목 담겨 있고요. 한 종목 더 편입이 되면 5종목 꽉꽉 차게 됩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먼저 0628번님께서 에코프로 4만원 매수가 비중 60% 추매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매도 타이밍 여쭤보셨어요. 최 소장님 먼저 할까요? 예. 에코프로는 이제 조금 약간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도 좀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이제 환경오염 방지 및 이제 설비산업, 정리화학 소재라든가 이제 판매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요. 뭐 회사 매출, 영업이익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유볼도 높은데 이제 주식에 있어서 좀 차트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7년, 18년째 이제 그 전업을 하는데 회사가 좋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무제표가 좋고 이상이 없으면 그 뒤는 이제 차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또 이제 그때 시황만 좋다면 그 뒤부터는 차트를 보고 한 80% 정도 매도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는 뭐 다 회사 좋고 실적 좋고 그건 인정하겠으나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은 좀 60일선이 꺾였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주봉을 보시면요. 주봉이 보시면 이제 10,000원대 있던 주식이 현재 45,000원, 약 450% 수익이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 약간 옆으로 횡보하면서 꺾이는데 여기서는 큰 기대를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월봉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좀 뭐랄까요. 현재 그 바이오제약에서 한 두세 달 강세 보이다가 이번엔 또 대북 쪽으로 가서 여기 조금 꺾이는 이제 모양새를 보이는데 사실 그 수소차, 전기차가 또 광실선을 갈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은 현재 35,000원, 35,000원대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히 말씀드려서 35,000원 현재가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은 물론 앞으로 뭐 8만원, 10만원도 갈 수 있습니다. 10,000원대 출발한 게 향후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계속 대세가 간다면은 10만원 보도 갈 수 있지만 한번 꺾인 주식은 또 이렇게 다시 반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60%를 그래서 뭐 1억 투자했으면 6천만 원 들고 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는 35,000원. 그러니까 아주 시장이 안 좋고 꺾일 때 35,000원 정도 깨지면은 바로 매도하시고 그러니까 절반은 매도하시고 절반은 약 3만 원대 올 때 그때 다시 좀 재편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매도하시고 절반은 나중에 3만 원 올 때 다시 매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절반 매도 정도를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9718번님께서 농우바이오 21,100원 20% 대북 관련주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임병수사님 어떻게 할까요? 예, 이게 이제 그 테마도 지금 엮여 있어가지고 좀 불안한데요. 예, 사실은 그 농우바이오는 우리 그 정부의 그 그린시 정책의 가장 중심 종목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현실이 농업 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 종자, 우리 종자들이 거의가 일본에서 다 만들어져가지고 일본 쪽에 그 로열티를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그 그린시 정책도 나왔던 것이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번 테마에 좀 엮였어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금요일날 나왔던 저 욱고리단 22,700원을 찍고 빠진 이 부분 거기에다 오늘 4.91%까지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 가격대에 워낙 오랫동안 수렴을 한 종목이라서 이 가격대에 걸려있는 그런 매물들의 소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 종목은 1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강하게 홀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우바이오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우바이오만한 우리 그 제약바이오 미래 가치가 이렇다 해서 엄청나게 지금 폭등하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뭐 ING라고 보여집니다. 농우바이오 같은 거 거의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성장성이 아주 강한 미래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종목이니까 농우바이오 지속 트레이딩 하면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우바이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대북 관련주라고 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관련주들로 사실 엮이는 종목들이 지금 한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향후에 대북 관련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좀 괜찮은 종목군은 어느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윤종호 스타께서는? 예, 저는 뭐 물론 철도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대로템이나 현대로템도 그렇고 그거보다 이제 좀 탄력성이 더 클 수 있는 것이 동아지질이라든가 특수건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산악 지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터널 공사를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 동아지진이나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그 터널을 뚫는데 그런 어떤 그 장비도 아주 특화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뭐 굴삭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상당히 깊다. 그리고 좀 더 조금 이것도 이제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조금 무거운 종목으로 본다라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거 중국 중에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죠. 중국은 또 북한하고의 우리 삼각 무역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나 특수건설 아니면 동아지질 같은 그런 종목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북 관련주까지 함께 엮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6731번님께서 메디포스트 15만 5천 원 지금 매수가고요. 비중이 높습니다. 80%. 확신이 나름 있어서 추매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비중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명성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장이 너무 안 좋아서 현재 그 셀티론이라든가 신라젠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놓고는 지금껏 이제 국내 시장을 대표했던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솔직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 그렇고요. 메디포스트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또 제대열 보관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순위를 다투고 있는 좋은 회사인데 이제 차트 보시면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를 좀 보시면 현재 외국인에서 물론 이틀 연속 들어왔지만 기관 쪽에서는 많이 이렇게 매수가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도 한 일주일 정도는 팔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럴 땐 좀 이게 경험이 상당히 좀 필요한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일강인을 가지고 15만 5천 원대 약 80%를 매수를 하셨는데 좀 팁을 드리자면요. 이 종목이 17만 9천 원 거의 18만 원까지 갔습니다. 18만 원 갔다가 밑에 고점이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은 갈 확률이 없습니다. 거의 90% 없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고 물론 이제 개인들이 가장 좀 뭐랄까요 정보라든가 자기 확신 때문에 잘 하시다가도 이렇게 한 방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종목을 보면은 물론 어차피 바이오 제약이 지금 한 달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 차트상 보시면 여기 지지 라인 현재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을 지지하고 반등 나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은 어쩔 수 없고요. 뭐 이번 주 또 내일 모레 또 이렇게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만 원대를 지지하고 일차 한 13만 원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12만 원, 13만 원. 그럴 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80%를 매수하셨는데요. 12만 원에서 13만 원 오셨을 때 절반 40%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다시 돌파해서 14만 원, 15만 원 가면 들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매도해서 좀 다른 종목으로 이제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 트레이딩을 많이 했는데 한 종목을 몰빵하신 분들은 항상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소 3종목에서 5종목 정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은 이번에 다시 좀 상승해서 어느 정도 계좌가 좀 안정적으로 오시거든 한 3종목에서 5종목 정도로 업종을 좀 달리해서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메디포스트 10만 원 일단 지지하는지 먼저 체크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병호 스타와 함께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0052번님의 문자예요. 40% 비중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19,500원 매수가인데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은 이제 그 베트남 쪽에 그 고정비 때문에 지금 그 수익으로 그 연결이 못 되고 있고 부담이 상당히 불가피하다. 그래서 1사분기에는 좀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다 이미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반기에는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요, 이게 그 아직은 그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 시그널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 가기보다는 밑에서 지금 많이 빠졌다. 이거보다도 많이 빠졌어도 다시 반등 시점을 우리가 그 차트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요 정도 한 30만 주 정도 되는 300만 주 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올라가줘야 그때 매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그때부터 추세 전환하는 걸 보고 들어가 주셨으면 그렇게 좋겠고요. 지금 또 문제가 보이는 것이 수급에서
그 외인들은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인들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렴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저점에서 나오는 대량 거래를 이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그때가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반도체 19,500원인데 그러면 지금 사실 많이 손실 구간은 아니거든요. 오늘 지금 19,000원 정도인데 조금 더 그냥 길게 들고 가도 괜찮다. 비중만 높지 않으면은 밑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시그널이 나와줬었을 때 센스 있게 들어가주는 좀 추가해주는 단가를 조금 낮추어서 이거 뭐 좋은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 그렇죠. 예전에 시총 1, 2위 했던 종목인데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그 특허 기술이요. 아마 삼성전자 이런 그 IT 쪽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특허 개수도 가지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 들어와 있어서 바로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13번님께서 GS건설 38,500원에 비중 50%, 비중이 좀 높네요.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최명성 선생님 언제 할까요? 저도 GS건설은 건설 쪽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33,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또 요즘 보면 이제 건설주가 많이 흑자가 생기고 있고요. 차트 좀 잠깐 설명드리자면 기관 쪽에서 계속 도표보시면 매수가 한 달 내내 들어왔습니다. 특히 뭐 보험 투신, 연기금, 국가 그래서 전 기관 쪽에 들어왔는데 아직 그 뭐 회사 좋고 매출 일어나고 참 좋아요. 그래서 아직 죽지 않았고요. 또 이제 대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제 북한에 이제 뭔가 평화공원이라든가 계속 이제 건설 고속도로라든가 또 철도가 건설되면 다 사실상 건설주는 다 모두 혜택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지금 현재 축하를 들고 35,000원대 매수하시면 축하를 했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 37,500원, 37,500원을 손절까지 잡으시고 나머지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냥 계속 가시면서 좀 흔들릴 때는 뭐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뭐 5만 원도 좋고 6만 원도 좋고 계속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37,500원대까지 여유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요. 쭉 한번 홀딩을 해보자. 깨지지 않는다면 이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405번님께서 레고캠바이오 종목 62,00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윤병스타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레고캠바이오 아주 그냥 이 종목을 듣는 순간 제가 갑갑함을 느꼈거든요. 아직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 바이오 업종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 너무 그 신기루를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이유가 됐든 그 제약 바이오 쪽을 들고 있으면 내가 제약 바이오를 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시황까지도 내가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하게 보셔야죠. 레고캠바이오 그 재무제표 딱 한 번만 보셨으면 이 종목 매수 못합니다. 지금 그 거의 뭐 좀비 기업에 가까운 뭐 전혀 수익이라는 게 직원들 월급 줄 것도 없고 아니면 은행 이자 갚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라 그럴까 뭐 전환사채나 발행하고 제3자 뭐 유증 받아서 투자자 유치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는 방법밖에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레고캠바이오가 딱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거의 그 수준이다. 그래서 물론 뭐 생일날 잘 먹겠다라고 계속 굴다가 생일날 잔뜩 먹고 탈나죠. 이 종목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 그 신약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임상실험이라든가 모든 실험을 다 돈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 돈으로 갚아낼 수가 있을 것인지 끌고 갈 수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일단은 전액 손절하시고 다시 재매수 자리를 보든가 다른 종목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실이 좀 크진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레고캠바이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 자체가 우상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손절이 어떠실까라고 조심스럽게 권유를 좀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장 마감까지 한 3분 2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2,44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2,480선까지 지금 터치를 하려고 하던 코스피 장 초반 기세가 무색할 정도로 많이 내려왔는데 일중 흐름들 체크를 좀 해보시면 쉽게 파악이 됩니다. 장 초반에 좀 좋은 흐름들이었는데 쭉쭉 빠져내려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정오경이 한번 흘렀고요. 2시경이 한번 흘러 내려오면서 장은 결국에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고 낙폭도 0.6%대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봤고요. 수급 주체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장 초반에 정반대였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었는데 바로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매도 물량 더 쌓아가네요. 기관이 1,030억 원, 외국인은 786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만이 유일하게 사주는데 389억 원 연기금 순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액면 분할 재상장 이후에 둘째 날입니다. 2거래일째 삼성전자 일단은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3,000원 위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52,200원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좋은 흐름들을 많이 내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현대차, 포스코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6위에 셀트리온이 있겠네요. 5위, 6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포스코와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그런데 장 후반에 낙폭이 더 커지면서 5.2%까지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23만원대까지 지금 추락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나 했는데 3% 이하로 상승폭이 둔화가 됐고요. KB금융, 삼성물산 모두 하락합니다. 네이버가 1.95% 상승 정도로 지금 73만원 회복하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31포인트대입니다. 이게 낙폭이 2.96%입니다. 3% 가까운 하락이고요. 급락이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일중 흐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862포인트 잘 가던 종목이 정오 이후부터 조금씩 위태위태하다가 2시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낙폭이 3% 가까운 상황까지 지금 펼쳐지면서 코스닥 웬만한 종목들 지금 다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매도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기관 544억 원, 외국인 441억 원 팔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458억 원 팔고 있고요. 투신이 359억 원이나 팝니다. 연기금이 89억 원 소폭 매수에 나서긴 했는데 역부족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다 팔았습니다. 신라젠 67,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6%의 하락, HLB는 무려 15%, 메디톡스와 CJENM이 1%의 하락 정도로 선방하는 수준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부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전 종목 하락입니다. 그리고 낙폭이 모두 다 3%가 넘는 수준이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3%의 상승 흐름 2시경까지 가져가고 있었는데 지금 2시 이후에 이렇게 낙폭이 생긴 겁니다. 펄어비스도 4%의 하락에서 지금 5%, 6%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나노스 역시 3%의 하락, 셀트리온 제약도 3.74% 하락,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5% 하락입니다. 예, 오늘 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코스닥이고요. 6위가 코스피일 정도로 갑자기 장 후반에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지금 하락이다라고 기사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일단 이 두 분께 기술적인 부분과 지금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님, 장 후반에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최명성 소장님도 당황하시는. 저도 지금 상당히 당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과 이란 쪽에서 이제 핵 협상 체결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북한 관계와도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보다 거래소 코스닥 쪽에서 엄청난 사실 폭락 수준이죠. 나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제약 바이오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물론 이제 먼저 매도하신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지만 매도 못 하시면 차라리 그냥 계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고요. 목요일 또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장 안 좋은데 매매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 잘 관리하시고, 특히 제가 신용만큼은 2, 3주 전부터 와서 계속 줄여야 됩니다. 개인 매도, 개인 신용이 최고라고 했는데 사실 가장 악재는 개인 신용이 현재 13조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껏 제가 17년 전업투자하면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개인 신용 물량 13조를 털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악재일 수 있으니까 특히 신용 쓰신 분들은 상당히 좀 물량을 줄여주시고요.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매매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병호 스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지금 갑자기 나타난 이 하락장은. 예. 제가 볼 때는 별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그 소식을 접하고 바로 그 해외 선물들,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항생까지 제가 다 지금 찾아봤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끼리의 어떤 그런 수급이 꼬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힘내십시오, 시청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 윤병호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47% 하락한 2449.82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나마 코스피는 좀 나은데요. 코스닥이 오늘 장에서 문제입니다. 3%가 넘게 빠지면서 827포인트대까지 지금 낙폭을 키워간 상황인데 잠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리뷰를 해드리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대, 신라젠 HLB가 16%대가 빠졌고요. 1위부터 12위 종목까지 전 종목 하락이고 CJENM만이 1% 하락 정도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 지금 매도 폭탄이 지금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낙폭이 이만큼이 진행이 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나 해외 선물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076원 5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지난주와 이번 주가 돈이 쓸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5일 날 어린날이기 때문에 애들에게 뭘 좀 써야 되겠고요.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유가정국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어서 예상보다 최근 들어서 매매하셨던 분들 좀 허탈한 모습을 좀 비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예상보다 주가가 좀 약세의 모습 보였습니다만 그 의미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업종별부터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차트를 눌러보면요. 오늘 외국계가 매도세가 어떻게 보면 1시부터 급락했습니다만 장 마감 전에 다시 한번 좀 매수가 들어섰다 이렇게 정리 드려야 되겠고요. 또한 기관의 매매 패턴입니다. 앞서서 외국계는 장 마감에 매수를 들어섰는데 기관은 오히려 매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글로벌 이슈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이 시각 현재 해외 등락 모습입니다. 오늘 아시아권 관련돼서 한국 관련돼서 유가정국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매도를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일본 증시도 오히려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요. 대만과 홍콩 증시 등 전체적으로 한국 이외 외국계 한국 이외 글로벌 증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의 급락은 한국만의 문제다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서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중국 관련 종목들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하나투어 또한 오늘도 상당히 랠리가 있었던 부산산업과 마지막으로 프롬파스트 이렇게 5개 종목들 리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가 대북 개혁주의 흐름을 넘어서 이제는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눈을 띄우고 계시는데요.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퍼시픽이 이 시각 현재 0.7% 약세 가운데서 34만 7,500원대를 지나고 있고요. 또한 종목 관련돼서 LG생건, 이제는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이 시가총액 비등비등한 모습인데 LG생건은 129만 3천원대 그리고 0.8%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북 관련주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대중 관련주의 모습이 왜 나오는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제 소위 한국의 어떤 단체 관광 관련돼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온 요커 이런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저 기사를 보니까요, 이제는 우한과 그리고 충칭시로 이제는 한국 관련돼서 앞으로 여행을 가도 된다 이런 어떤 리미트가 해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건의 두 종목이 하락했다는 거 보면 이제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앞으로 한국 여행을 좀 자유롭게 가라 그런 기사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에 계신 투자자들은 이제는 중국을 못 믿겠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아침에 좋은 기사를 가지시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건 사시던 분들은 여전히 이제는 뭐 대북 관련주의 흐름에 이어서 대중 관련주 속에서 오늘도 약세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면 뭐 4월 말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37만 원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사실 뭐 증권사 페이프 관련돼서는 70만 원까지 얘기했던 종목인데 뭐 극단적인 얘기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 즉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오늘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지 좀 화면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금융감독을 상대로 좀 공격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당사는 어디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다만 섭섭하다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이겠는데 세 가지가 섭섭하다는 겁니다. 즉 조치 사전 통지서 발송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사전 공개를 했다. 누가 있죠? 금감원이 했다는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금감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고의적으로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고의적인 분식 회계로 일방적인 결론 내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치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조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확인 절차 없이 금융감독원이 언론 플레이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는 금융감독원이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많은 참여자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싸우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길 거야 그런 관점으로 오늘 3.06% 상승을 보이겠는데요. 이제는 금융감독원이 아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장도 계속 바뀌고 금융감독원의 위상이 그만큼 떨어졌다 이런 모습들을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에 오늘의 공시 이후에 주가 상승하는 걸 보면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금융감독원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논리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어떤 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투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투어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도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중국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10만 5천 원, 그러니까 1.4% 약세로서 오늘 시장이 마감됐다 보겠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통해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하나투어가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어떻게 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바라본 영업이익보다는 적었다는 부분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하나투어가 실적이 상대적으로 잘 나왔습니다만 증권사 측정치보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거래량 예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 정도 가지고 외국계가 이렇게 매도를 심하게 쓸까 할 정도 외국계가 모처럼 공격적인 순매도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계 매도를 결국 개인들이 샀습니다. 어쩌면 하나투어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해 평가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번에 1분기가 영업이익이 120억이 됐습니다. 단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하나투어의 1분기 영업이익이 150억 생각했는데, 즉 30억 적어도 그러니까 20% 정도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투어는 실적을 넘어서 외국계가 이렇게 공격적인 매도했다는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슈가 하나투어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외국계가 이렇게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며칠 지나면 하나투어가 그래서 외국계가 매도했구나 그런 어떤 확실한 근거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인데요. 자, 두산산업입니다. 자, 두산산업 어마무시합니다. 어쩌면 이게 올 초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팔자가 고쳤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각 현재 16만 3천 원, 오늘도 상한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하나투어의 지난 시기의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산업의 모습을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부산산업의 모습을 좀 언제부터 봐야 될까요? 자, 4월 27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4월 27일 종가가 5만 원이고요. 이 시각 현재는 16만 3천 원입니다. 즉 6일 만에 이렇게 상한가가 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좀 봐야 되겠는데 상승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할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자회사, 이런 계열회사가 대북 관련주 이슈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부산산업이 이렇게 급등 관련돼서 매매 비중을 보면요. 오늘 98%입니다. 즉,
100개 거래 가운데서 98개가 결국 개인이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4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5만 원이 이 시각 현재 16만 3천 원 됐지만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산산업 관련돼서 회사 측 입장인데요. 회사 측 입장은 이것입니다. 통상 조회 공시가 나오죠.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답변인데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공시 규정상 공지사항이 없다는 표현인데 이 말에 빌자면 즉 부산산업도 최근 들어서 16만 3천 원까지 즉 오늘은 상한가 왔는데 상한가가 간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어쩌면 부산산업은 지금부터 폭탄 돌리기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올라가는 게 맞나 좀 고민을 좀 끼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자, 프롬파스트입니다.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모처럼 말씀드려보는데 자, 이 시각 현재 5,950원 그리고 12.48% 상승을 보이겠고요. 자,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난방용 그리고 급수탕용 파이프 그리고 건축용 필수 용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내용 때문에 올라갔다는데 한번 좀 판단해 보시죠. 자, 오늘 어떻게 보면 토지공사의 어떻게 보면 연구원 관련돼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페이퍼가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고했는데요. 연구위원부터 연구심의 자문 많은 의원이 참석했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북한이 앞으로 남한과 북한이 좋아진다 그러면 2030년까지 어떻게 보면 신규로 440만 호가 만들어지고 2040년부터 약 665만 호가 이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토지주택연구원이 타이밍에 맞게 북한 주택사업 중장기 전략연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프롬파스트가 오늘 상승했던 이유가 토지주택연구원이 앞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많은 걸 지어야 된다 이런 판단 속에서 오늘 올랐는데 딱히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페이퍼를 보면 프롬파스트가 상승했던 이유는 앞서 드렸던 것처럼 토지주택연구원의 북한 주택산업 중장기 전략연구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 설명이 딱히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대북 관련주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는 핑계가 있을 때마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5개 종목을 정리를 좀 드려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모습 보이겠는데 일본과 아시아권의 증시에 변동이 없었고 한국 증시가 예상보다 무엇인지 몰라도 예상보다 충격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전체로 5개 종목 관련돼서 부산산업이 오늘도 여전히 상한가 모습 보이겠는데 과연 이렇게 폭탄 돌리기가 내일까지 이어질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 좀 고민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큰 이슈 관련돼서 5개 종목들 간단히 그리고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흐름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장 후반의 흐름들 중점적으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서 오전장에서는 2,480선에 바짝 다가선 하루였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굉장한 수세로 외인과 기관이 오전장에서 매수세를 보였던 것들이 전부 다 매도 매물로 돌아서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약품이나 전기전자 쪽 다소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에 반등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오전 장세였다라고 하면 오후 장세로 갈수록은 오름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오히려 추가로 이제 더 떨어지면서 코스피 전체적으로 하락을 좀 더 하락세를 좀 더 강하게 내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액면 부분 하루에 반등세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또한 이제 돌아섰는데 이에 대해서 또 이제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반등을 보이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이제 주가 반등을 차나 이끌지는 못하고 전반적으로 하락세 전체 장 전체가 좀 이렇게 소비주 같은 경우에서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 관광 허용으로 소비주의 상승세도 좀 눈여겨볼 만했는데요. 이 외에는 전체 운수 창고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등 수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도세 중심으로 하락까지 맞아갔다라고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남북 경합주로 주도가 넘어간 듯 보였으나 이제 다시 IT주로 옮겨가면서 대규모 순매도 물량을 쏟아낸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기 마감으로 갈수록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제 코스닥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보다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서 이후에 또한 이제 매도세로 이제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소 강세를 보였던 비금속업이나 제약업 그리고 방송 서비스업 또한 이제 약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많이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이제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수급 면에서는 이제 건설업이나 매도 우위를 보였고, 중공업 쪽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면서 개인이 홀로 이제 매수세를 보였던 그런 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딜심에서는 거의 물량을 다 받아내지 못하면서 이내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바탕으로 내일 전략을 본다고 하면 이제 다소 바이오의 꼭지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삼성바이오 사태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적이 상당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상승 마감을 하면서 반등세 보이는 부분은 다시 이어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쪽의 상승 분위기가 다시 이어지지 않을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임금 상승률이 대체부터 하회를 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단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이제 증시 자체는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코 이제 경기 전반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 현상이긴 하지만 남북 경협주의 쏠림 현상이라는 부분도 해소되면서 지난주와는 달리 실적 중심의 업황에 주목을 하면서 내일장 시작하시기를 좀 코멘트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있다면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업종으로는 이제 종목으로는 SOL 추천드리고요. 네. 어닝쇼크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지만 이제 1분기 바닥 실적으로 이게 이제 바닥이라는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있고요. 이제 큰 폭으로 이 실적 중심을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제 SOL 자체가 전월분기 1분기 연결 매출액이 5조 4천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23.4%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에 어닝쇼크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증권업계 컨센서스 5조 7천억 영업이익 3,890억이었다라고 하면 시장 기대치를 30% 정도 하회하는 이제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진은 설비 정비 보수로 인한 생산량 감소, 유가 하락 등 원화 강세 등의 영향이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는 해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회 손실 자체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 분기에는 50억이 그쳤던 오히려 생각보다 낮은 어닝쇼크였기 때문에 이 1분기 바닥을 기점으로 2분기 실적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실적 모멘텀과 아시아나 정제 마진 급등 등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이고 유가 상승을 실적 개선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SOE를 지금 조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환 팀장이었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